안녕하세요. 큐브로이드 한솔비 연구원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덥죠. 저희 사무실도 아침부터 에어컨 계속 틀어놓고 있는데 영 안 시원하네요. 여러분 계신 곳은 좀 어떠신가요? 이맘때가 제일 정신 없으실 때죠. 방학 중에 수업 다니시는 강사님들도 계실 거고 계약하신 분들도 슬슬 계약 준비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이 더위에 시간 내서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업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오늘 연수 마련했고요. 저희 큐브로이드는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쓸 수 있는 피지컬 AI 교구로 다양한 앱과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사용한 교환들을 오늘 저랑 함께 보실 텐데요. 오늘은 초등학생 위주의 프로그램과 플랫폼을 사용할 예정이고, 내일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 사용하면 좋을 프로그램과 플랫폼을 사용한 교환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저랑 오늘 3가지 교환 보실 텐데, 첫 번째 교환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적합한 코딩 큐브로이드 AI 앱 사용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초등학교 3, 4학년에게 적합한 어드밴스드 큐브로이드 AI 앱. 세 번째는 데이터 활용 중심의 큐로 AI 날씨 데이터 랩 플랫폼을 이용한 교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짧게 약 30분 정도씩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저희 교구인 큐로 AI를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피지컬 AI 교구 수업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환 잘 보이시나요? 지금 첫 번째로 보실 AI가 열어주는 똑똑한 문 교환인데요.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이고요. 좀 3, 4학년까지 쓰셔도 괜찮고 권장 차시는 2차시 그리고 코딩 큐브로이드 AI 앱으로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보시면서 수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이들이 어디서 막히는지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환은 모두 교과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 교환에서는 국어,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어에서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를 활용해서 엄마와 호랑이를 구별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보고 또 슬기로운 생활에서는 AI 자동문을 탐색하는 활동으로 그리고 즐거운 생활에서는 저희 교구 큐로 AI로 직접 AI 문을 만들어보는 활동으로 연결했습니다. 자, 이렇게 1, 2학년은 이런 약속들이 중요하죠. 이렇게 한 번씩 읽어주시고 시작하시면 좋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 교환을 만들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AI부터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 오늘 얼굴 인식 배워볼게요. 이렇게 바로 시작하면 저학년 아이들에겐 AI가 그냥 또 하나의 어려운 기능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학생들에게 AI를 친숙하게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먼저 문제가 있는 상황을 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지 생각한 다음에 AI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등장하는 구조입니다. 오늘 모든 교환이 이렇게 이런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고요. 이 똑똑한 AI 문은 동화로 시작합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다들 아시죠? 그 이야기에서 오누이가 문 앞에서 제일 곤란했던 게 뭐였을까요? 문을 두드리는 저 사람이 엄마인지 호랑이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손도 보고 목소리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확인하지만 결국 호랑이에게 속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여기서 AI를 등장시킵니다. 그렇다면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똑똑한 AI가 문 앞에 있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넘어가면 AI 기능을 아이들이 훨씬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답니다. 여기서 처음 얼굴 AI를 설명하는데 아이들에게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AI가 카메라를 보고 사람 얼굴을 찾아 카메라 화면 안에 얼굴에 눈, 코, 입을 찾아보고 아, 여기에 얼굴이 있구나.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수업은 AI 기능을 사용하지만, 얼굴 AI 기능을 사용하지만 누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개인식별 수업이라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얼굴이 있다, 얼굴이 없다를 판단하는 AI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AI가 이 사람이 솔비인지 예은이인지 알아보는 게 아니라 우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는 거라고 학생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더 쉽게 아이들에게 다가가려면 얼굴 AI를 아이들 생활에 연결하려면 그런데 얼굴 AI 알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질문합니다. 가장 쉬운 게 스마트폰이니까요. 스마트폰 얼굴 잠금 해제, 아파트나 회사 출입문, 또 공항 출입구 심사 같은 곳에서도 얼굴과 카메라를 이용하는 기술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이들에게 이걸 외워, 이런 사례들을 외워가 아니라 아, 내가 AI를 쓰고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순간 이 AI는 책 안에 있는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활이 됩니다. 이제 오늘 만들 것을 제시합니다. 사람 얼굴이 보이면 문을 열고 사람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문을 열지 않는 AI 문.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까 봤던 해와 달, 오누 이야기 이거랑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누이가 호랑이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가 AI 문을 만들어줄까? 라고 연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조립과 코딩이 갑자기 등장하는 별개의 활동이 아니라 앞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 저희가 오늘 해볼 문인데요. 오늘의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블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DC모터 블록, DC모터 블록은 문을 실제로 움직이게 해주는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LED 블록입니다. AI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표정이나 표시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자, 이렇게 조립도, 문도 있고 얼굴이 없다보다는 호랑이를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호랑이 조립도도 준비해봤고요. 이렇게 차근차근 조립도를 따라서 학생들이랑 조립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교환과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터가 움직였을 때 문이 실제로 열리고 닫히는 구조를 학생들에게 이해시켜주는 겁니다. 저희 교구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조립도는 있지만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학생들이 창의력을 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코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태블릿 설정에서 위치랑 블루투스를 꼭 켜졌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 앱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메인 화면인 코딩 스테이지에서 이 초록 색깔 AI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AI 스테이지로 넘어가고요. 여기서 처음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블록 번호 설정입니다. 키트 전자블록이나 박스 밖에 항상 스티커가 붙여져 있어요. 블럭에 붙어있는 번호와 앱에 설정하는 번호를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연결 버튼을 눌러서 사용할 DC모터와 LED 블럭을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 번호를 맞추지 않게 되면은 내 태블릿에 이 친구 블럭이 붙고 이 친구 태블릿에
다른 친구 블럭에 붙어서 꼭 그 키트에 있는 번호를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블럭 연결할 때도 이 블럭 연결 창에 들어가가지고 꼭 연결을 해주셔야 연결이 돼요. 학생들과 수업하실 때도 코딩 시작하기 전에 한 번씩 꼭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코드가 맞는데 블럭이 안 움직인다? 그럴 때는 실제로 코딩 문제보다는 연결 문제인 경우가 꽤 많거든요. 연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위치, 블루투스 태블릿이 꼭 켜졌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룹 번호 잘 적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연결 페이지에 들어가서 꼭 연결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AI 코딩입니다. AI 스테이지에서 핑크색 8번 아이콘 선택해서 오늘 사용해 볼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코딩할 건지 코딩하기 전에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AI에게 두 가지 약속을 알려주는 거야. 이제 1, 2학년이니까 좀 쉽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첫 번째는 사람 얼굴을 찾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까? 문이 열리지 않겠지? 그리고 사람 얼굴을 찾았을 때 어떻게 할까? 그럼 문이 열리겠지? 오늘 그렇게 코딩해 볼 거야. 이러고 이제 얼굴 인식 블럭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얼굴이 있을 때는 사람일 때고 얼굴이 없을 때는 호랑이일 때로 알려주시고 얼굴을 찾지 못한다면은 환한 얼굴을 LED에 보여주고 모터를 멈추게 하는 코딩 방법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있을 때는 LED가 웃는 표정을 보여주고 모터가 한쪽 방향으로 움직였다가 문이니까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멈췄다가 반대 방향으로 다시 문을 닫아주면은 그렇게 그리고 나서 정지를 넣어준 이유는 실제로 문이 열렸다가 돌아오는 동작이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정지가 없다면 문이 계속 돌아서 이 부분은 꼭 주의해 주셔야 돼요. 혹시 조건문 코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만약 뭐뭐라면 코딩인데 이 AI도 다 만약 얼굴이 있다면, 만약 얼굴이 없다면 이런 조건문 코딩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학년 수업에서는 조건문이라는 말을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고 대신 만약 얼굴을 보이면, 만약 얼굴을 안 보이면 이라고 계속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들은 이미 조건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하는 컴퓨팅 사고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제가 조립도를 만들어 놨고 여기 호랑이 로봇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좀 천천히 해볼게요. 코딩 큐브로이드 AI에 들어가면은 이 코딩 스테이지 나오고 그리고 여기 두 사람 아이콘 이걸 눌러주시면은 연결 페이지가 나와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에 1번이라고 적혀 있어요. 1번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 1번이라고 적어주고 확인 눌러주실게요. 근데 제가 간혹 연수를 하다 보면은 제가 1번을 적었다고 모든 선생님들이 다 1번을 적는 게 아니라 꼭 키트에 있는 번호를 적어주셔야 되는데 저랑 똑같이 1번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연결고리 아이콘 눌러서 들어가면은 블럭 연결 다시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거예요, 이거 눌러서 여기서 이제 하나씩 켜주셔야 돼요. 한꺼번에 키면은 꼬일 수도 있으니까 한 개 키고 연결됐는지 확인하고 또 한 개 키고 연결됐는지 또 연결 잘 됐죠? 그러면은 이제 확인 눌러주시고
이제 AI 스테이지로 들어가 볼게요. 이 초록 색깔 AI 스테이지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보였죠? 오늘은 LED랑 모터 하나 쓸 거. 분홍 색깔 8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 카메라 보이시죠? 카메라를 보이면은 제 얼굴을 인식하면 이렇게 초록 색깔 네모를 뜨고 만약에 얼굴이 없다 하면은 아무것도 안 뜨죠? 이렇게 AI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얼굴이 있을 때, 사람일 때, 얼굴이 없을 때, 호랑이 이렇게 조건 넣어주시고 얼굴이 있을 때는 웃고 문이 열리고 들어가야 하니까 멈췄다가 다시 닫고 계속 돌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랑이면 문이 열리면 안 되겠죠? LED에 뒤로 넘어가다 보면 환한 표시가 있어요. 아주 무섭죠? 환한 표시에 정지 이렇게 해주시면은 코딩은 완성이 됩니다. 이제 제 얼굴 아니면은 이 호랑이 보여줄 거기 때문에 갖고 오고 한번 로봇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봐주시면 됩니다. 열리죠? 닫히죠? 또 계속 하다 보면 또 열리죠? 이제 호랑이 보여주면은 얼굴 인식 안 됐죠? 그러면은 이제 LED의 환한 표시로 바뀌고 문이 멈춰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얼굴이 있으면 열리고 지금 이렇게 보여주면은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 이벤트 모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기 설정에 들어가면 이벤트 모드가 있는데 이 지금 하는 교환 AI가 열어주는 AI분은 꼭 이 이벤트 모드를 꺼주셔야 돼요. 키게 되면은 문이 열렸다가 호랑이를 보면은 저 상태로 멈춰버려요. 이게 코드마다 중간중간 실시간 감시를 해가지고 저 이렇게 진한 보라색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래서 꼭 이 교환을 할 때는 이벤트 모드를 꺼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보고 근데 이제 호랑이 로봇을 보여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바로 결과를 보여주지 말고 아이들에게 먼저 예상하게 하는 게 좋아서 열릴 것 같아요? 안 열릴 것 같아요?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보여주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 문이 제대로 안 닫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맞춰놨는데 이게 기본값으로 한다면은 문이 조금 휘었죠? 뒤로 가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 제품이 이상한 게 아니라 모터를 얼마나 사용했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회전 속도가 그러니까 얼마나 사용하냐에 따라서 회전 속도에 미세한 차이가 생기고 특히 이 바닥이 어떤 재질이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설정에서 여기 작동 시간 사용 눌러주시고 조금 작동을 조금 줄이면은 조금 열리고 조금 닫히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다시 열렸다가 이렇게 닫히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저는 이 설정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이 호랑이 먼저 아이들에게 예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것도 AI 수업에서는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설정은 다른 얘기인데 학생들에게 왜 먼저 예상하게 하냐면 AI가 항상 100%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조명이나 각도나 이제 카메라와의 거리, 보여주는 그림, 물체의 형태에 따라서 예상과 다르게 인식할 경우도 있어요. 만약 저희가 고릴라도 이게 얼굴을 인식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왜냐면은 고릴라도 사람처럼 눈, 코, 입이 다 있으니까 그 인식할 때가 있는데 이게 오히려 그때 AI가 틀렸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AI가 이렇게 판단했을까? 이렇게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지컬 AI 수업은 아이들에게 직접 보여줘야 하는 것이 AI가 신기하게 작동하는 모습만이 아니라 AI도 판단이 틀릴 수 있고 우리가 직접 실험해 보면서 그 특징을 알아가는 것. 이게 저는 이제 AI 수업에 상당히 중요한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교환으로 돌아가 볼게요. 가보면 자, 저희가 방금 했던 코딩 장면 있죠? 꼭 이 재생 버튼 눌러주셔야 카메라 뜨면서 작동하고요. 설정,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으면 이제 작동 시간을 줄여가지고 조정해 주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간단하게 2가지 질문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는 호랑이 로봇도 사람 얼굴로 인식할까요? 아이들이 예상하고 직접 실험했던 결과와 연결해 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얼굴 AI는 우리 생활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을까요? 자, 스마트폰 잠금 해제, 아파트 출입문, 공항, 출입구 심사 등 오늘 봤던 사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해줄 수 있습니다. 꼭 정리를 해야지 이제 다음 수업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정리하는 부분도 학생들에게 잘 알려주시면 되고요. 가르쳐주시면 되고 오늘 소개해드린 AI가 열어주는 똑똑한 문은 단순히 얼굴 인식 기능을 한번 실행해보고 수업하는 것보다는 이야기 속 문제를 발견하고 AI 원리를 알아보고 직접 구조물을 만들고 조건을 코딩하고 마지막에는 AI가 실제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실험해보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AI, 코딩, 로봇을 처음 접하는 초등 저학년에게도 비교적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업하실 때 코드를 똑같이 따라 만드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중간중간 학생들에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다른 물건을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던져보시면 훨씬 재밌는 AI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 교환은 여기까지고요. 30분부터 이제 또 다른 AI 기능을 활용한 피지컬 AI 수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